안녕하세요, 여러분. 고귀한 생활 채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나볼 멋진 동물 친구는 대한민국 안양시에 살고 있는 귀여운 빠삐용 강아지 레미입니다. 빠삐용 종의 특성인 활발함과 호기심이 온몸에 넘치는 개구장이 강아지 레미. 그런데 레미에게는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함께 레미를 만나서 확인해 볼까요? 여기는 레미가 살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레미야. 오랜만에 보는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레미. 레미 잘 있었어? 그런데 인사가 끝나자마자 둘은 마주 앉습니다. 레미야, 우리 오래간만에 야바이 놀이 하자. 자, 가자다. 응? 가자, 어디다 놨어? 봤지? 만나자마자 야바위 놀이를 한다. 어디 있을까? 여기 있어? 아이고, 잘하네. 레미 잘 찾네. 알고 보니 레미는 바로 야바위 맞추기의 달인. 자, 가자다. 사람도 헷갈려서 맞추기 어려운 야바위 게임. 앞에 뭐야? 어디 있을까? 그런데 레미는 여기 있어? 척척 잘도 찾았네, 찾아냅니다. 레미. 아유, 참 잘했어. 에헴, 뭐 찾는 물건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오랫동안 레미를 알고 지냈는데 이 레미처럼 정말 야바이 잘하는 친구는 처음 봤어요. 진짜 잘해요. 레미의 반려인은 비건 싱어송라이터이자 TV 리포터인 빼어날 수입니다. 지금 레미가 몇 살인가요? 레미는 지금 2년 조금 더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2살 정도 됐는데 사람으로 치면은 한 14살, 13살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동물을 되게 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연한 계기로 어떤 영화에 제가 출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출연료를 받아야 되는데 출연료를 못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 강아지를 그냥 데리고 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딸내미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때부터 제가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같이 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레미는 처음에 어떻게 야바위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우연히 접하게 된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내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좀 재밌게 해주려고 카드로 이렇게 섞는 게임을 하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서 간식을 이렇게 손에 쥐고 있었는데 레미가 이 간식을 먹으려고 손으로 계속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여주고 이렇게 했더니 또 들은 쪽을 손으로 긁어가지고 먹여주고 그때 딱 제가 착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컵을 3개를 넣고서 처음에 그냥 맞추고 그 다음 단계는 조금 섞어서 맞추고 그 다음에는 더 섞어서 맞추고 지금은 막 여러 번 섞어가지고 해서 레미가 지금은 그렇게 해도 곧잘 맞춥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된 레미의 재능. 맞추기라면 자신 있다. 레미야, 야바위 할까? 야바위란 말에 눈빛이 초롱초롱. 레미의 야바위 실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컵 속에 인조꽃을 넣어서 시작합니다. 자, 건너건너 지난 같이 방송에서 왕을 찍으세요. 왕? 맞췄어. 잘했어. 돈 먹고 지나는데 다음 하셔가지고 왕? 기다려. 자, 왕. 자, 왕을 찍으세요. 왕?
앞발로 찜하는 컵마다 왕. 백중. 맘. 야. 이제는 정말로 야바위의 진수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야바이 하자. 자, 돈 넣고. 자, 모두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야바위. 집중해서 보는 레미. 과연 레미가 맞출 수 있을까? 레미야. 섞는 시간이 길어지자 급기야는 산 위로 올라오는데 앞발로 찍을 태세 완료. 왕을 찍으세요. 왕. 아무리 길어도 문제없이 맞춘다. 잘했어. 레미의 집중력은 정말 대단하죠? 레미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의심을 샀었어요. 강아지는 후각이 발달됐기 때문에 분명히 저거는 다 냄새로 찾는 것일 거야 라고 이런 생각을 누구나 저 같았어도 아마 그런 의심을 했었을 거예요. 자. 하지만 레미가 순전히 동체 시력과 집중력으로만 야바위를 맞춘다는 것이 실험 결과 입증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레미는 다른 강아지들하고 다르게 시각이 이렇게 물건을 따라가는 그 속도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빠르고 그 집중도가 일반 강아지하고는 약간 좀 다르고 좀 우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레미는 뛰어난 재능으로 SBS, EBS, OBS 등의 TV쇼에 여러 차례 소개되었고 디지털 카메라의 홍보 모델로도 활약했습니다. 각종 행사와 콘서트에도 출연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자신의 음반도 출시했습니다. 나이는 겨우 2살이지만 정말 경력이 화려하죠. 뿐만 아니라 레미는 자신의 출연료 전액을 동물보호 기금에 기부한 훌륭한 동물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레미는 100% 비건 채식을 하는 강아지이기도 합니다. 레미가 유명세를 얻고 그걸로 인한 그 출연료가 생겼었어요. 그거를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에 보태 쓰시라고 전에 기부하면서 저희가 그때부터 저와 레미가 동물 보호에 더 어떻게 보면 그 실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레미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들은 전에 그 동물을 위한 그리고 특히나 그 버려져 가지고 오갈 데 없는 그런 동물 친구들을 위해서 다 씌워지고 있습니다. 레미가 그 야바이 관련해 가지고 행사를 뛰잖아요. 그러면은 행사장에 가서 뭘 하냐면 제가 먼저 사람들한테 선보여요. 컵 3개를 두고서 막 이렇게 섞어 가지고 레미야 왕을 고르세요. 왕? 그럼 딱 하면 레미가 맞춰요.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죠. 우와, 어떻게 강아지가 저걸 집중해 가지고 손으로 맞출 수 있을까? 근데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줄을 쓰기 시작해요. 저도 해볼게요. 저도 해볼게요. 아, 그럼 나오세요. 해서 레미를 앞에 두고서 컵을 가지고서 딱 하는데 레미가 탁 맞춰요. 그러면은 사람이 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00원을 유기동물 위한 그 모금함이 있어요. 거기다 넣어주시고 맞추면은 행사장에서 준비한 그 사료라든지 방석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고 그런 행사에 레미가 많이 참여했었죠. 레미가 TV 출연으로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다는데 그 야바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저는 하루에 쪽지를 많이 받을 때는 거의 한 300개 이상 받은 것 같아요. 다들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강아지가 야바이를 하냐.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움직임을 주시하는 레미. 과연 다른 개들도 레미처럼 야바이 게임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저 멍하니 바라보거나 외면해버리기 일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심지어 아예 자버리는 개들도 있다. 야바위의 길은 쉽지가 않은 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야바위의 달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야바위를 하는 거는 물론 레미만의 어떤 특별한 재주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강아지들도 못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동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지능이 높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반려견들에게 야바위 놀이를 가르치는 비법을 특별히 공개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반려동물과 같이 이 야바위 하는 게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하시길래 제가 오늘 특별히 그 반려동물과 야바위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을 공개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간식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강아지가 좋아하는 이런 간식을 손에 딱 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쥔 상태에서 강아지한테 딱 내밀면은 냄새를 맡던가 손으로 긁던가 할 거예요. 먼저 레미를 보시죠. 레미야, 자, 먹어. 잘했어, 먹어. 레미도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쥐면은 손으로 이렇게 긁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긁었을 때 잘했어. 딱. 항상 이렇게 혼내는 것보다는 칭찬을 먼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 단계, 2단계로서는 간식을 이렇게 쥐고 있다가 이제는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강아지는 이 안에 간식이 있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긁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먹어. 망을 찍으세요. 망. 이렇게 긁죠. 그랬을 때 또 잘했다고 주면서 칭찬을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랑이 밑바탕이 돼야지만 이 야바이 게임은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잘했어. 그 다음에는 똑같은 손 모양을 하고서 바로 옆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도 강아지는 이 안에 있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걸 먹습니다. 자, 레미야, 먹어. 네. 잘했어. 네. 이제는 두 손이 아니라 이제 컵 하나로 도전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강아지들은 똑같이 인식하거든요. 자, 컵 하나를 놓고서 왕을 찍으세요. 왕. 예. 보셨죠? 강아지는 컵을 찍게 되고 잘했어. 자, 다음 단계로 컵 2개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섞지는 말고 이렇게 놓고서 자, 왕을 찍으세요. 왕. 예. 이렇게 하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잘했어. 자, 이번에는 컵 3개. 이번에는 컵 3개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간식이 어디 있는가 뻔히 알려줘야 돼요. 자, 레미야. 자, 왕을 찍으세요. 왕. 그렇지. 잘했어.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섞어가면서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막 이렇게 많이 섞어도 강아지가 집중력을 발휘해서 꼭 간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야바이가 꼭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더라고요. 이상 야바이 훈련법에 빼어날 수였습니다. 레밀라 잘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귀한 생활 채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재주가 넘치는 빠삐용 강아지 레미를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레미 가족의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빼어날 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딸 레미의 이야기. 들을 준비가 됐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레미. 올해로 2살인 빠삐용 소녀예요. 난 아직 어리지만 많은 걸 할 줄 알죠. 오른손, 왼손, 파이팅! 골라. 레미, 하품. 졸리지 않아도 하품하기. 그리고 나는 집안 청소도 잘해요. 아직 청소 안 끝났는데. 하지만 내 전문 분야는 바로 야바위 게임 맞추기예요.
어디 있나 맞춰보라고요? 이 정도쯤이야. 슬쩍 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죠. 잘했어. 이 정도는 기본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분은 우리 아빠예요. 아빠와 나는 닮은 점이 무척 많아요. 얼굴도 성격도 비슷하고 심지어 먹는 것도 비슷하답니다. 우리 가족은 동물성 제품을 전혀 먹지 않는 비건 채식을 하니까요. 제가 비건 채식을 하게 된 계기는 레미의 영향이 가장 컸어요. 저는 레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동물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동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도축되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레미를 키우면서 다른 강아지들도 다른 고양이들도 눈에 들어오게 됐고 그 생명이 기타 소, 돼지, 닭 이런 생명들과 다를 게 없다. 그리고 고래, 참치 이런 생선 쪽에도 어류 쪽에도 그런 생명이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물을 보호하겠다는 신념하에 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건 채식을 시작했죠. 레미 역시 채식으로 식단을 바꿔주니까 털도 굉장히 윤기 나고 훨씬 더 건강해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이고 확실히 채식을 레미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는요 100% 비건 강아지. 늘 맛있고 영양 많은 음식을 즐긴답니다. 그래서인지 아빠 말론 내가 채식한 뒤로 더 건강해졌대요. 채식을 할 때 훨씬 더 건강해졌고 그리고 훨씬 더 활발해지고 좀 덜 활발했으면 좋겠는데 훨씬 더 활발해지고 병원에서 검진 결과 너무나 건강한 강아지라고 진단을 받은 걸 보고서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아, 강아지가 육식을 할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육식을 함으로써 그만큼 닭이나 소 이런 동물들이 더 죽어야 되는데 굳이 이런 희생을 우리가 인간으로서 알면서도 그걸 방관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비건 채식 사료 그리고 간식은 이 세상에 너무나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뭐 사람들은 풀만 먹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단지 고기를 안 먹을 뿐이에요. 비건 채식을 시작한 뒤에 아빠는 정말 여러모로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그 채식을 하셔가지고 효과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신체적으로 건강을 찾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변화보다는 이 내적으로 마음, 감정 이런 쪽의 변화가 아주 컸던 것 같아요. 채식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온화해지고 이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기본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식을 하게 된 이후로 감정선도 훨씬 더 디테일해지고 동물의 감정을 알면서 채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쓸 때도 어떤 사랑 노래를 쓸 때도 타인의 감정에 들어가서 그 감정을 읽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채식은 뮤지션들한테는 더없이 필요한 어떤 의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우리 동물에 대한 노래도 최근에 많이 만들었어요. 정말 멋진 아빠예요. 음악이 주는 영감은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기타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음악은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단 5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제 노래도 다 어떤 동물 보호, 채식에 관련된 그 메시지를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동물에 관련된 노래를
좀 여러 곡을 제작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동물도 인간과 같이 상생할 수 있고 어떤 교감의 개체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도축은 물론 우리가 먹지도 못하게 되죠. 저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런 아빠의 목표 덕분에 요새 아빠와 나의 공통점이 하나 더 생겼어요. 바로 제가 음반을 냈다는 거죠. 정말이에요. 아빠가 가장 최근에 만든 노래는 산책인데요. 바로 저에 대한 노래랍니다.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같이 산책을 다닐 때 과연 강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사람이 강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강아지가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마음, 그거를 그대로 그려냈습니다. 나는 좀 더 놀고 싶은데 아빤 집에 가자 하네요. 나는 좀 더 놀고 싶은데 아빤 집에 가자 하네요. 내 마음도 몰라 우리 아빠 세상에서 제일 미워. 아빠 없는 하루에도 할 일은 많지요. 전방지축 개구쟁이 세상은 다 내 것. 비싼 물건 모두 숨겨두기 바보 인형은 너무 지겨워. 하루 종일 혼자 있었던 나 산책 좀 시켜줘요. 나는 좀 더 놀고 싶은데 아빤 집에 가자 하네요. 내 마음도 몰라 우리 아빠 세상에서 제일 미워. 아빠 없는 하루에도 할 일은 많지요. 전방지축 개구쟁이 세상은 다 내 것. 보이는 건 모두 물어뜯기. 이러면 아빤 좀 더 빨리 오지. 화난 표정 너무 무서워도 산책 좀 시켜줘요. 나는 좀 더 놀고 싶은데 아빤 집에 가자 하네요. 내 마음도 몰라 우리 아빠 세상에서 제일 미워. 고마워요 역시 우리 아빠 세상에서 제일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 노래는 저희 레미밴드의 첫 데뷔곡이랍니다. 하지만 제가 앨범 표지를 장식한 것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노래로 만든 강아지의 마음 앨범에도 제가 나온다는 사실 짜잔! 물론 녹음에도 같이 참여했죠. 진짜예요. 네, 원래 이제 동물의 입장에서 사람을 바라본다는 건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었어요. 그런 아이디어도 사실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접하게 된 칭하이 무상사님의 그 강아지의 마음이라는 시를 보고 나서 너무나 그게 산뜻한 거예요.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동물 입장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을 과연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그려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 멜로디를 입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그 시를 제가 이제 음악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 계기가 바로 레미밴드의 산책을 만드는데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평소에 되게 존경하고 있는 그 칭하이 무상사님의 시 강아지의 마음에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작곡과 편곡을 입힐 수 있다는 거는
또 이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저는 제 뮤지션 인생에서 정말 손꼽을 수 있는 아주 영광된 그런 작업이 아니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좋은 기회였고 그 기회를 잘 잡은 것 같아요. 2011년 4월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천년의 사랑 출간을 축하하는 화려한 행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세리토스 공연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공연을 함께한 빼어날수로부터 칭하이 무상사의 시 강아지의 마음을 작곡하여 사람들과 나누게 된 배경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시를 보고서 너무 감명 깊게 보게 됨으로써 그 노래를 노래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멋진 행사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동물에 관련된 노래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이 사람을 봤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을 그리는 노래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도 되게 호기심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아이들이 강아지의 입장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른들에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쁜 멜로디도 떠오르게 되었고요. 평소에도 아주 존경하고 있는 저희 칭하이 무상사 선생님의 The Love of Centuries 책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전부 평생의 주인이죠. 낮에는 하루 종일 기다리고 밤은 당신을 지켜요. 당신은 내 전부 내겐 당신뿐이에요.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해요. 이게 바로 내 마음이에요. 난 당신께 감사해요. 내 작은 삶을 돌봐주시죠. 날마다 맛있는 밥 주고 포근한 담요도 깔아주시는 당신께 항상 감사할 뿐이죠. 당신은 내 전부 평생의 주인이죠. 낮에는 하루 종일 기다리고 밤엔 당신을 지켜요. 당신은 내 전부 내겐 당신뿐이에요.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해요. 이게 바로 내 마음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워. 내 눈은 영원히 그대뿐이죠. 부드럽고 다정한 그대의 손길 나를 어루만져주며 환히 빛나죠. 당신은 내 전부 평생의 주인이죠. 낮에는 하루 종일 기다리고 밤엔 당신을 지켜요. 당신은 내 전부 내겐 당신뿐이에요.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해요. 이게 바로 내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강아지의 마음. 레미는 저에게 있어서 딸내미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저의 인생의 스승님인 것 같아요. 예, 레미가 저희한테 가르쳐준 가르침은 채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물 사랑. 동물 사랑이 굉장히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에서 생명 보호라는 것도 레미가 알게 해줬고, 제가 뮤지션 인생을 걷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너무나 그 디테일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줘가지고 레미한테 늘 고마울 뿐이에요. 레미 때문에 제 인생관 자체가 통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저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아빠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많은 재능을 개발하지도 못했을 거고 다른 동물 친구들을 돕지도 못했을 거예요.